조선일보가 완전히 등을 돌려도 제대로 돌렸습니다. 조선 칼럼 서울의 봄 흥행은 왜 여당의 경고인가? 내용이 충격적인데요.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인기를 끌고 있다. 뜻밖의 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보았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수가 1979년 12월에 벌어진 이 참담한 사건을 윤석열 정부와 감성적으로 연결짓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두환, 노태우 등 일군의 군 장성들이 하나회라는 불법 사조직을 결성해 무력으로 군권, 국권을 찬탈한 12.12 군사반란과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다르다. 그럼에도 필자 주변 사람들의 상당수는 시대의 간극을 넘어 되살아난 분노를 윤석열 정부에 투사하고 있었다. 조선일보예요, 이게. 그 안에는 무서운 민심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반민주적이라고 느끼는 국민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 정책 수장을 포함한 국정의 핵심 요직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찰 인맥을 전면 배치한 인사. 기업 총수들을 병풍 세우는 행태. 저는 이것 때문에 이런 논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 실무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조기자 출신 언론사 간부를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한 일. 박민. 가짜뉴스 긴급심의 운운하며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시도.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스멀거리는 부인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이 사회의 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조선일보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 이거는 약간 탄핵을 암시하는 것 아닙니까? 자, 3가지를 제안합니다. 조선일보가. 첫째, 단절된 국민과의 소통을 재개해야 된다. 이를 위해 보여주기식 쇼통도 아슬아슬한 출근길 문답도 아닌 안정감 있는 언론과의 상시 채널을 열어야 한다. 이 얘기는 뭐야? 조선일보 말 좀 들어라 이 말이에요. 조중동 말 좀 들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언론의 비판이 아무리 아프고 심지어 야비해도 그것을 가짜뉴스라고 부르며 국가 권력으로 침묵시키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니들 방통위 장악하고 방심이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 이거 그만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검찰 독재 이미지의 최대 피해자는 본연의 역할에 헌신하는 검찰이다. 검찰을 제 위치에 되돌리고 더 나아가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조선일보가 검찰 개혁하라고 요구를 하고 나섰어요. 이거 미치겠네. 왜 그래 조선일보? 왜 그러는 거야? 나 무서운데? 무섭지 않아? 검찰 개혁하래. 조선일보가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뜻 아닙니까?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나왔어요. 윤석열 검찰 개혁해야 돼.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 개혁해야지.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매우 웃긴데. 셋째, 부인 김건희 및 그 일가 문제에 관련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이든 특검 수사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철저하게 의혹들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해 성난 민심을 거스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게 조선일보에서 나온 글입니다. 조선일보가 등을 돌리면 중앙동아가 따라가거든요. 왜 등을 돌렸냐? 재벌들 데리고 그렇게 자기 하수인 부리듯 무시하고 술 먹이고 이러니까 재벌들 열받았다니까. 재벌들이 열받으니까 논조가 확 바뀌잖아요. 문제는 조선일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럴까요? 윤석열이? 경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이 인간 취해 있거든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미 권력에 취해도 너무 취해 있기 때문에 경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박근혜 탄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우병우가 조선일보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조선일보가 잔소리를 하는데 들이받았어. 니들이 감히? 이러면서 조선일보를 들이받기 시작하면서 조중동의 역공에 그냥 쓸려간 거예요. 물론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싸워준 그 힘도 당연히 엄청 컸지만 핵심은 조중동이 등을 돌린 거예요. 조중동이 등을 돌리지 않으면 탄핵까지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 보세요. 재벌들이 등을 돌리면서 조중동이 등을 돌리고 있다. 이건 탄핵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 막을 수 없는 어떤 사건 하나만 빵 터지면 탄핵으로는 쭉 가고 그때는 조중동이 막고 싶어도 못 막는 상황이 와요. 조중동도 지금 윤석열 탄핵까지 생각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무너지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이 일가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탄핵을 막고 싶어도 못 막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알고 있을 텐데도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잖아요. 윤석열한테 언론 가지고 장난질 치지 마라. 검찰 개혁해라. 김건희 일가 제대로 단속해라. 이거 안 하면 너 끝장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야 한겨레야. 조선일보가 시사건건이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어쩜 이렇게 시원하게 써놨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심각한 레임덕 현상이라는 겁니다. 조중동이 민심이 기운 거를 느끼고 이런 논조로 바꾸냐? 절대 그런 놈들이 아닙니다. 조중동은요, 재벌의 오더를 받은 거다. 그렇지 않고는 마이웨이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은. 예, 민심? 이런 거 안중에도 없는 회사들이에요, 조중동이. 자기들이 민심을 끌고 갈 수 있다. 자기들이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권력 꼭대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지 민심을 읽고 그렇게 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재벌이 등을 돌렸고 그 오더를 받은 조중동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후드려 패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자본 권력이 윤석열에게 등을 돌리면 언론 권력이 윤석열을 공격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키는 누가 잡고 있냐? 재벌들이 잡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한 적이 있죠.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건데 결국 윤석열 탄핵이 성사가 되려면 재벌들이 빡쳐야 된다. 재벌들이 빡치지 않으면 미안한데 전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난리를 쳐도 탄핵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재벌들이 빡쳤잖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빡쳤어. 저는 경제를 박살내고 이런 걸로 재벌들이 열받을 줄 알았는데 술을 그렇게 갖다 먹이니까 질질 끌고 다니면서 술 먹이고 토할 때까지 술 먹이고 외국 가면 맨날 데리고 다니고 거기다가 부산에 떡볶이까지 먹으러 데리고 다니니까 아니 이렇게 빡치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이렇게 수준 떨어지게 재벌들을 열받게 할 줄은 몰랐어. 자, 하여튼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긴 한데요. 조선일보의 이 논전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탄핵의 시기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요.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이미 시계가 째깍째깍 스타트가 됐어. 이걸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은 탄핵됩니다.